저희 오늘 세션이 크게 4개가 있어요. 작은 거 2개, 큰 거 2개인데 처음과 끝이 작아요. 처음이 이벤트를 저희 채널 쪽에서 카프카에 올릴 때 뭐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일토가 얘기해줄 자바에서 스프링은 카프카 컨슈머가 있는데요. 드로비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티션 개수를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까다롭고 고민할 게 많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고민 겨- 공유할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스트림 시스템 우리 채널톡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카프카가 필요한 이유를 짧게 얘기하고, 채널에서 이벤트 어떻게 분류할지, 카프카 올릴 때 이벤트 올릴 때 최소 설계 원칙이 무엇일지, 0부터 1까지 개발 흐름에서 개발자가 결정해야 될 것들 한번 알아보자 정도입니다. 카프카가 왜 쓰는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반 비동기 큐는 작업을 나중에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 그냥 쓰는 거예요. 비동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컨슈머가 하나가 가져가면은 다른 컨슈머 못 가져가고요. 처리 후 사라지는 모델에 가깝죠. 그래서 프로듀스랑 컨슈머는 사실상 거의 서로를 알아요. 왜냐면 한 팀이 짜기 때문에. 근데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림 시스템이라 이벤트, 즉 어떤 것이 변한 기록, 그 변한 기록을 여러 명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슈머 그룹별 독립적으로 소비를 하고 당연히 리플레이 가능하고요. 보통 서로 다른 팀이 작성을 해요. 프로듀서는 한 팀에서 만들고, 컨슈머들은 그 팀에서 그걸 만들었다는 것만 알고 내부에서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뭐 결정해서 했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토픽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먼저 이벤트의 성격을 정의해 볼게요. 저희가 오케이 카프카 이벤트를 발행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이벤트일까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데이터 이벤트, 비즈니스 이벤트, 오퍼레이셔널 이벤트가 있어요. 그림이 있지만 이게 좀 더 보기 편해서 이거로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벤트는 그 데이터 변경 사실에 대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CDC죠. 그래서 데이터로의 변경 캡처를 의미하고, 이거의 목적은 오로지 저장소 동기화예요. CDC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 비즈니스 이벤트를 발행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아웃박스는 살짝 달라요. 아무튼 비즈니스 이벤트는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담은 이벤트예요. 근데 이게 2개로 쪼개지거든요. 도메인 이벤트와 인티그레이션 이벤트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오퍼레이셔널 이벤트예요. 운영 사실에 대한 건데 이거는 데브옵스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카프카는 데브옵스 측에서 알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거는 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볼 질문은, 이 이벤트는 데이터 변경 사실인가, 비즈니스 사건인가, 혹은 운영 상태인가를 정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 이벤트를 설계할 때요.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웃박스 이벤트는 데이터 이벤트일까, 비즈니스 이벤트일까? 아웃박스 이벤트는 데이터로 변경 캡처인데 그게 비즈니스 이벤트일까? 한번 고민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내려와 보죠. 아무튼 데이터 이벤트는 DB의 로 업데이트나 인서트 딜리트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사항들만 전부 다 전파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목적이 저장소 동기화랑 복제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은 어떻게 이벤트가 들어갈 거냐면, 나중에는 현재는 각자 피처팀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CDC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퍼티 안에 올드비 뉴비를 만들고 올드비 뉴비 내부에다가 변경 전후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펜드 올리면은 당연히 뉴비밖에 없을 수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비즈니스 이벤트로 넘어가 볼게요. 비즈니스 이벤트는 도메인에서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한 이벤트거든요. 의미 있는 일은 2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도메인 이벤트랑 인티그레이션 이벤트 있거든요. 도메인 이벤트는 서비스 내부에서만 관심을 가질 이벤트예요. 어떤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면은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그 변화에 대해서 외부 서비스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 서비스만 알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개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내부 서비스만 알 필요가 있는 이벤트는 도메인 이벤트고, 외부 서비스
검경사로 인해서 검경사보다 이 도메인 내부에서만 알아야 되는 그런 검경사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내 도메인 유저 서비스가 알아서 혼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도메인 이벤트를 처리해야 핵심은 우리가 도메인 이벤트 그 어떤 서비스 내부 지금 괜찮나요? 네. 인티그레이션 이벤트만 카프카로 발행하고 도메인 이벤트는 각 서비스에서 알아서 소비하시면 됩니다. SQS를 쓰든 뭐 다른 걸 쓰든 뭐 알아서 할 일이에요. 카프카로 발행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유저 변경 이벤트를 카프카로 발행할 건데 그 발행한 거를 내가 소비하고 싶어. 그럼 그거는 도메인 이벤트야, 인티그레이션 이벤트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인티그레이션 이벤트인데 나도 소비하는 거예요. 꼭 내가 인티그레이션 이벤트로 발행한 거를 내가 소비하지 말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인티그레이션 이벤트로 발행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부에 있는 그 이벤트 바디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이 들 수 있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규칙이 있거든요. 이 프로퍼티 안에가 이제 이벤트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벤트 바디 안에는 우리가 흔히 채널톡에서 쓰는 뷰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뷰 형식이라 하면은 그 단순한 로 타입의 값들은 1뎁스로 플랫하게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매니저 아이디, 매니저 네임, 채널 아이디, 체인 네임 플랫하게 두고 오브젝트가 좀 애매하거든요. 오브젝트는 이 값만으로 DB 조회나 후속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객체만 오브젝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애매합니다. 완전한 객체긴 한데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묶어야 될까? 그렇지 않다.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다 펼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들이 보통 비즈니스 이벤트 할 때 올드비하고 뉴비가 간간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지향하고 싶은데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은 올드비 뉴비를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지향하자 정도입니다. 마지막 오퍼레이션 이벤트 데보스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벤트에 표현할 때는 최소 공개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이 값을 소비해야 되지? 이벤트 시점에 이 값이 필요할지? 이 값을 공개했을 때 도메인 결합이 커질지 않을지?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티드 워크플로우 퍼블리시드 이벤트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면은 워크플로우에 크리에이티드 앳이나 업데이트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드 앳 외부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워크플로우 퍼블리시드 이벤트인데 퍼블리시 된 시간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 앳, 업데이트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퍼블리시드 앳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를 내보내야 될지 뭐를 내보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퍼블리시한 쪽에서 잘 결정하고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는 내부 데이터 덤프가 절대 아니고 필터링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페이로드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그 철학자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크기 기준으로 나누는 게 있고 내용 기준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크기가 정말 적어. 아이디밖에 없어. 그러면 thin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디를 받아서 무슨 뭐가 일어났네 해서 직접 쿼리를 날려서 현재 상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쿼리가 많아지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다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다 보내졌어 하고 그냥 덤프 떼서 보내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덤프 띄는 거는 그 프로듀서와 컨슈머 간의 그 결합도가 높아지나요? 그래서 애매하게 필요한 것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저가 변했어. 그럼 채널 아이디는 넣어야겠지. 뭔가 우리 항상 매니저나 채널 아이디 이런 건 좀 습관적으로 넣잖아요. 그럼 채널 아이디를 넣는 것들이 미디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기준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바뀐 데이터만 넣는 게 내용 기준이 있고 팩트, 그 시점의 상태가 무엇인가? 뭐 픽이랑 약간 비슷해요. 이런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이런 패러다임들은 제가 카프카 독이라는 저희 GitHub 레포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그거 보시고 여러 패러다임 뭘 선택할지 선택한 다음에 알아서 설계해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부 모델 전체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컨슈머가 몰라도 될 내용은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벤트 분류 카프카를 새 이벤트에 넣을 때 처음은 이벤트 분류를 만들고 CDC인지 비즈니스 이벤트인지 운영 이벤트인지 안 다음에 토픽 이름을 정해요. 이름도 카프카 독에 다 그 규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페이로드 만드는 거 최소 공개 원칙으로 뷰 형식으로 설계한 다음에 뭐 키랑 순서 보장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API 키나 토픽 생성이나 파티션 개수 계산 같은 거 하는 것들 현재 저희가 손으로 직접 QWR에서 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테라폼으로 하게 하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부 다 테라폼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라폼으로 하시면 된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카프카 도입 개요, 즉 우리가 처음에 카프카 토픽 개발할 때 어떤 거 신경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파티션 개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닐토가 자바 컨슈머 만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닐토 이거 하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사항 있으면은 먼저 받도록 할게요.